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한 달여를 보내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경제적 충격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틸리티, 렌트, 몰기지, 자동차,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와 관련하여 실직하였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분들은 각종 페이먼트에 어려움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돈을 갚으라는 컬렉션 회사의 독촉 전화와 우편물들로 인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민한 시기에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되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법률 문제는 그 상황마다 특수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페이먼트 연체 이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수도의 경우는 연체된 날로부터 즉시, 그리고 정기의 경우에는 45일이 연체되면 각각 단수, 단전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커넥션 피가 부과됩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에는 페이먼트를 3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크레딧 뷰로에 그 연체 기록이 보고됩니다. 카드사가 통보한 기간 내에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그 어카운트는 종료되고, 카드사는 밀린 카드 사용 대금과 그 연체 이자에 대하여 추심, 즉 컬렉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렌트비가 연체되면 먼저 랜드로드는 강제 퇴거 조치인 이빅션에 착수하여 그 프로퍼티를 되찾고,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또 밀린 렌트비와 남아있는 렌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지아는 non-judicial foreclosure를 허용하는 주입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4개월 이상 연체되게 되면 담보채권자인 은행은 담보물인 그 집을 경매 처분하는 foreclosure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매로 집이 팔린 경우에도 그 경락 가격, 즉 경매 가격이 남아있는 모기지 금액과 경매 실행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만큼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은 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일반 채권자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몰기지의 경우처럼 자동차 페이먼트가 연체되면 린홀더, 즉 담보권자인 금융회사는 자동차를 리포제스, 즉 압류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경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경락 가격이 밀린 자동차의 할부금 총액과 그 경매 실용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몰기지의 경우처럼 그 금융회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일반 채권자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연체료와 밀린 이자에 대한 채권 추심 행위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제3의 채권 추심 전문 회사인 컬렉션 에이전트로 자신의 채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컬렉션 회사가 새로운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컬렉션 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 레퍼런스 번호 등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그 컬렉션 에이전트는 서면이나 전화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궁극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연체료 지급 소송은 계약에 근거한 금전 채무의 반환 소송이므로 당연히 컬렉션 회사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청구 금액이 크지 않거나 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뱅크럽시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컬렉션 회사의 입장에서도 승소를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금액에 대해서 절충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민사상의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챕터 7 뱅크럽시입니다. 이미 채권자 측에서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모기지 은행의 포클로즈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뱅크럽시 코트로부터 채무자의 뱅크럽시가 파일되었다는 뱅크럽시 노티스를 받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 추심 행위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오토매틱 스테이의 효과로서 채권자나 추심회사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거나 독촉 전화를 할 수 없고 소송 행위나 그 경매 절차도 뱅크럽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뱅크럽시 코트가 디스차지 오더를 내리게 되면 채권자의 그 추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던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뱅크럽시를 파일하고 이 디스차지 오더를 받는 데까지는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뱅크럽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이그젬션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그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보호해주며 그 기본적인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뱅크럽시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자동차나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조지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가격, 즉 마켓 밸류를 기준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5,000불, 집의 경우에는 21,500불, 부부가 조인트로 파일하는 경우에는 그 2배인 43,000불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오프된 자동차나 집의 경우에 그 마켓 밸류가 위에서 말한 보호되는 5,000불이나 21,500불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트러스티는 그 자동차나 집을 팔게 하여 5,000불이나 21,500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채권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하게 하지만 그 금액이 보호 범위 내인 5,000불이나 21,5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채무자가 그냥 소유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가치가 30,000불이라면 그 차를 팔아 보호되는 5,000불을 초과하는 25,000불을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빚을 갚아다는 취지입니다. 아직도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자동차나 집의 경우라면 그 마켓 밸류에서 남아있는 미지급 로운 밸런스를 제외한 순수한 에코티가 위 금액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마켓 밸류가 20,000불이고 남아있는 페이먼트 잔액이 5,000불이라면 그 자동차의 에코티는 15,000불로서 위의 이그젬트 금액인 5,000불보다 10,000불이 많은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자동차를 매각하여 그 초과 금액인 10,000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집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코티가 5,000불 또는 21,500불 이하인 경우라면 자동차나 집을 처분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고 채무자인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담보권자인 융자은행과 상의하여 자동차나 집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나 집을 경매하여도 그 가치가 낮아 남아있는 원리금을 회수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담보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집이나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페이먼트를 계속하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본인은 아래에서 말씀드릴 4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동차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거나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는 그 자동차나 집을 포기함으로써 그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또는 보다 유리하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뱅크럽시를 하는 채무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계약 관계에 구속되고 또다시 그 페이먼트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션을 통해서 코트의 허락을 받았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으로서 위의 포기나 재계약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페이먼트를 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나 집을 계속 점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인 은행은 계속 페이먼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페이먼트를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인 은행은 언제든지 그 자동차나 집을 되찾아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채무자가 별도의 다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자동차나 집을 찾아가는 순간부터 위에서 말한 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통상 마켓 밸류보다 적은 금액의 일시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집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밸런스보다도 자동차의 마켓 밸류가 낮은 경우에 그 마켓 밸류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그 가격이 이거잼션에 해당하는 5,000불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아있는 할부금 잔액이 10,000불이고 자동차의 마켓 밸류가 5,000불이라면 5,000불 이하의 가격으로 그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나머지 부채 5,000불을 깨끗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페이먼트 연체와 컬렉션 그리고 뱅크럽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뱅크럽시에 대해 윤리적인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뱅크럽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시 크레딧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뱅크럽시를 고려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의 크레딧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나쁜 크레딧을 끌고 가기보다는 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원점에서 새로이 크레딧을 쌓아 올리는 방법도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최악의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